필라델피아 실험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앞바다에서 미 해군의 구축함이 투명해지고 순간이동을 했다가 다른 차원으로 가서 외계인을 만나고 마침내는 시간여행을 했다는 기묘한 사건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강력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변압장치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선체에 막대한 전기를 흘러보내 자기를 소멸시켜 적 레이더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최초 목적은 투명한 전투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월한 해군력을 위해서 독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침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실험에는 미국에서 내놓나 하는 니콜라 테슬라, 존 폰 노이만 그리고 아인슈타인 등이 쟁쟁한 인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통일장 이론은 자연계의 4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있는데 이 힘들을 통일장 이론을 통해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형태와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기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필라델피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과 니콜라 테슬라의 코일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물체 주위에 빛을 휘므로써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1943년 여름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943년 7월 22일 오전 9시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앞바다에서 첫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USS 엘드리지 D-173 군함에 수톤의 전기 장비를 싣고 대기를 탔습니다. 이때 발전기가 돌아가고 1500억 볼트의 전류를 유입되면서 엄청난 양의 전자기장을 방출시켰고 푸르스름한 안개가 엘드리지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드리지호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엘드리지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지켜봤던 미 해군과 과학자들은 성공적인 실험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15분 후 발전기를 중지시키자 언제 없어졌냐는 듯이 다시 엘드리지호가 나타났습니다. 탑승했던 선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모두 방향 감각을 잃고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첫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재실험을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943년 10월 28일 1차 실험 때 큰 문제가 없었기에 엘드리지호의 두 번째 실험을 강행되었습니다. 저번처럼 배가 사라지고 3시간이 지나서야 발전기를 중지시켰습니다. 잠시 후 사라졌던 엘드리지호와 선원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차 실험 때 나타났던 문제와 달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드리지호 타고 있던 일부 선원들이 사라지고 몇몇 선원들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함선의 벽이나 바닥에 마치 철골 구조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박힌 채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 10월 28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3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험을 극구 반대했지만 급박한 전시 상황을 핑계로 많은 사람들을 탑승시키고 무리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엘드리지호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10분 후 엘드리지호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앞바다 아닌 400km나 떨어진 노포크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엘드리지호가 다시 나타난 곳은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고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엘드리지호에 5명의 과학자, 176명의 선원 등 총 181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실험 후에 생존자는 불과 21명 뿐이었습니다. 40명의 선원들은 전기감전이나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고 120명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장애와 정신분열증이 생겼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엘드리지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극비사항으로 분류해 은폐를 했습니다. 120명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순간 이동을 했다면 먼 우주 공간이나 가까운 지구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1955년 어느 날 천문학자이자 UFO 신봉자였다. 모리스 제샵은 카를로스 아인드라는 사람에게서
2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드리지 오함이 투명해진 후 미국으로 순간이동을 했다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외계인을 만났고 이후 시간 여행을 하면서 선원들 몇 명이 죽거나 배와 하나가 된 채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리스 제숍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957년 제숍은 미국 해군연구청에게서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표시된 익명의 소포를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여백의 3가지 다른 색조에 파란색 잉크로 쓰여진 손으로 쓴 메모로 가득 차 있었고 3사람 사이의 논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중 한 명에게만 재미라는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집시라 불렀으며 외계에 살고 있는 두 종족을 두고 주석으로 논쟁을 벌였는데 필라델피아 실험의 내용을 애매하게 언급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제섭은 어쩌면 이전에 편지에서 언급했던 필라델피아 실험이 진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군대 기록 보관소를 몇 달 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959년 4월 20일 제섭은 차 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차 안에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자살로 판결지었습니다. 1979년 찰스 벌리츠와 UFO를 신봉하는 윌리엄 부어의 필라델피아 실험 투명화 계획이라는 책이 출판된 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1992년 알 빌렉은 언론에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알 빌렉은 엘드리지오에 탑승 후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에서 한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선광과 충격파로 기절해 버렸는데 깨어나 보니 1943년이 아닌 194년 후의 세계인 2137년의 미래 세계였습니다. 얼마 후 큰 충격이 느껴졌고 알 빌렉은 다시 1943년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알 빌렉은 다시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다시 미래 세계로 가게 되었는데 2749년도였고 2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1943년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갔다 온 미래의 모습은 끔찍하기도 했지만 평안했습니다. 2025년까지 지구에서 강력한 지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바다에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증발해버려 지구의 세계 인구는 3억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자외선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시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돔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2749년에는 지상도시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로 만든 공중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운송 머신이 개발되어 자신이 원하는 지구의 이곳저곳을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서 중앙본부에서 모든 일들을 컴퓨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앙본부는 모든 식량이나 상품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세계는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은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나 절도, 사기 같은 범죄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 세계가 자동화된 단일형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각 나라를 통제하는 정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통제본부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베풀고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중앙서비스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세계 정부와 비슷한 곳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미래는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형인데 2025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몬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42년부터 1981년까지 필라델피아 실험의 후속 실험으로 공간이동, 시간이동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알 빌렉도 이 실험에 참여를 했었고
1980년대 몬탁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단했다고 했지만 이어서 실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원 에드워드 카메론과 선원 출신인 앤드류 박사도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앤드류 박사는 엘드리지오에 탑승한 후에 발전기의 스위치가 작동이 되자 강력한 자기장과 안개가 형성이 되더니 눈부신 섬광과 함께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몸이 찢겨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카메론과 던컨 카메론 형제는 엘드리지오에 탑승 후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번쩍하더니 녹색빛이 퍼지고 두 형제는 그 충격으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두 형제는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통로가 나타났고 그 통로를 들어갔더니 10년 후인 1953년도 미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폰 노이만 박사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미 타임머신 개발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폰 노이만 박사는 두 형제에게 자신이 개발한 타임머신의 설계도를 주면서 10년 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여행을 연구하는 43년도의 자신에게 그 설계도를 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3년도로 돌아온 두 형제는 시간여행을 연구하고 있던 폰 노이만 박사에게 타임머신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폰 노이만 박사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마침내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카메론 형제는 타임머신을 타고서 미래의 세계를 갔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타임머신이 있다 없다를 논쟁하는 사이 이미 미국은 타임머신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중앙정부국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은 공간이동의 기술을 이용해서 화성에 여러 차례나 다녀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공간이동으로 화성에 갔다면 이미 외계 행성들도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제2의 지구를 발견했을 것이고 거기서 식민지를 건설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이클 잭슨이나 외계인들이 제2의 지구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필라델피아 실험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